안녕하세요. 위드구피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용품 추천부터 물맛댐, 검역, 구피 입수 후 물잡이 및 먹이량 조절, 그리고 환수 방법 및 환수 주기 등 구피 키우기의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구피 키우기 5번째 시간으로 구피 출산 및 치어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 암컷들은 태어나서 3개월 정도가 되면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의 징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가 빵빵해지며 형태가 니은자 형태로 변합니다. 단순히 밥을 많이 먹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빵빵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항벽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산통을 겪는 경우일 것입니다. 간혹 아예 움직임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 쪽을 자세히 보면 치어의 눈알 형태가 보입니다. 글라스벨리의 경우는 쉽게 보이며 먹눈이의 경우 더 명확히 보입니다. 치어의 눈이 보인다면 일주일 전후로 치어가 나옴을 의미합니다. 암컷 구피 초산의 경우 출산의 징후를 포착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출산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어항 속 암컷 구피들이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가두리 방식을 이용하여 암컷 구피가 도망다니는 거리에 제약을 두어 수컷 구피가 쉽게 암컷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가두는 공간을 너무 작게 만들면 암컷, 수컷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적당한 공간의 확보는 필요하겠습니다. 가두리의 크기는 제 영상 중 루바망 부화통 만들기 영상의 크기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치어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출산할 암컷 구피를 분리하여 받거나 혹은 분리하지 않고 어항 속에 치어들의 숨은 공간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치어들은 어항 속에 어미 구피를 포함하여 다른 구피들에게 만찬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치어를 받을 때는 부화통을 이용하거나 제 영상에 있는 루바망 부화통을 이용합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먹눈이 글라스벨리들은 일반 부화통을 사용하며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 알비노 계열 구피들은 루바망 부화통을 이용하여 치어들을 받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치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어항을 세팅하여 치어항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본항 속에 치어통을 넣어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본항 속에 넣어 키우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어항이 비어있는 경우 치어항을 따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히트탱크항에 치어를 넣어 키우기도 합니다. 히트탱크항에 치어 키우는 법은 추후 히트탱크항에서 치어 키우기 영상으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럼 치어통에서 구피 치어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어 먹이와 먹이량. 치어가 태어나면 하루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치어들은 태어날 때 난황을 갖고 태어납니다. 난황을 소비할 수 있게 하루 정도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틀차부터는 브라인 시림프나 치어용 사료를 주시면 됩니다. 혹은 성어 먹이를 곱게 갈아서 주시면 됩니다. 먹이량은 아주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치어통에서 키우기 때문에 먹이가 남아 썩게 되면 구피 치어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아주 조금씩 자주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의 경우 4주 동안은 브라인 시림프만 주며 4주 이후부터는 준성어의 먹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와 브라인 시림프를 번갈아 가면서 줍니다. 치어통 환수. 요즘 부화통 제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물순환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제 경험상 물순환을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안 하면 치어통에 유막이 끼거나 물순환이 안 돼서 치어들이 바늘꼬리병 걸릴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럼 치어통 물순환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콩돌을 이용하여 기포를 만들어 물의 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대신 콩돌의 세기가 세다면 구피 치어들이 많은 기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바늘꼬리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축양장을 지나갈 때마다 치어통을 한 번씩 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치어통 안에 물을 비우고 본항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쉬울 것 같은 방법인데 저의 경우 축양장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매번 깜빡하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안 쓰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스펀지 여과기 몸통을 사용하여 본항의 물이 치어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치어통에 스펀지 여과기가 달린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과기가 달려 있으니 당연히 물순환이 잘 되겠죠? 대신 다른 치어통보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이상 치어통 물순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치어통 물순환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가끔 치어들이 바늘꼬리병에 걸리더라고요. 원인을 찾다가 물순환이 안 돼서 걸린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치어 키우기에 있어 치어통 물순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위 방법을 이용하여 치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치어통 물순환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렇게 키운 구피 치어들은 언제 본항에 기존 구피와 합사해도 되는 걸까요? 보통 2주 지난 구피 치어들을 본항에 풀어놔도 성어 구피들이 잡아먹기 힘듭니다. 치어들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허나 성어들을 피해 다니느라 먹이를 잘 먹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서 지냅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치어통에서 키웁니다. 보통 한 번 출산에 40에서 50마리 정도 낳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치어통에서 키워야 하니 치어통도 작은 것보다는 중간 사이즈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초보자분들을 위한 구피 키우기 5번째 시간으로 구피 출산 및 치어 키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편부터 5편까지만 잘 숙지하시고 해내실 수만 있다면 쉽고 건강하게 예쁜 구피들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구피 키우기는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다음부터는 구피 키우기에 있어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구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